여러분 지금 2018 시즌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5번째 라운드 인제기에서 함께 만나보고 계십니다. 자, 나이트레이스 이제 준비된 클래스는 ASA GT 클래스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이제 우리 GT 클래스에서는 지난 경기에서 아주 뜨거운 열기 속에서 경기를 하다가 지금 트랙 온도가 좀 많이 내려갔어요. 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양상에서의 경기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라운드와는. 네, 그리고 지난 대회에서 좀 재밌었던 일이 있었죠. 그 GT 클래스의 최강자 정경훈 선수 팀이 지난번에 지각을 하면서 네. 저기 경기 끝나고 나서 물어봤더니 지각을 네. 한 게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오늘 꼭 전달을 해달래요. 절대 지각 안 하겠다고. 네, 사진까지 좀 하셨네요. 네. 이게 여러 가지 그 변수들 가운데서도 약간 어떻게 보면 핸들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변수인데, 근데 좀 아쉬운 그 지난번의 모습은 있었습니다만 네. 다짐을 새로 하고 네. 오늘 뭐 좋은 출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드 아주 좋은 출발로 네. 이제 좋은 그리드를 자꾸 기다리고 있어요. 네, 맨 앞줄 두 자리를 전부 비트 R&D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뭐 지난번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게 뭐냐면 이게 규칙이란 게 굉장히 엄격해요. 사실 네. 0.1초만 늦어도 그건 시간을 어긴 게 됩니다. 이거 유두리가 없습니다. 그 바로 부분에는. 커트 쳐버리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융통성. 네. 그렇죠. 지금은 정경훈 선수가 그렇습니다. 맨 앞에서 출발하게 되고요. 뭐 이미 이전에 쌓아놨던 포인트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챔피언십 경쟁에서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은 레이서는 아니시고요. 네, 레이서분은 모델분이. 아니시죠. 네. 네,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2번은 이제 남기문 선수, 그러니까 78번 정경훈 선수와 79번 남기문 선수가 연이어서 이제 경기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됐고요. 네. 일단 비트 R&D 팀에서 그 정경훈과 남기문이 앞에 두 자리를 자리 차지했기 때문에 뒤에서 네. 좀 치고 나가기가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은 그 상대적으로 보통 경기보다는 좀 인원 수가 좀 덜한 상황이기 네.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보면 초반부터 확실하게 좀 자신의 컬러를 드러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사실 ASA GT 클래스는 이 차의 크기가 아까 아반떼컴 마스터즈보다 좀 크고 네. 또 이제 나중에 경기하게 될 캐달 위쳐 클래스보다는 작기 때문에 작죠. 어떻게 보면 네. 제일 표준적인 차들의 경주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GT카기 때문에 일반적인 차들보다는 굉장히 좀 강력한 레이스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봤던 그 M 클래스 같은 경우는 레디얼로 UHP 타이어로 하고 있고요. 지금 이 GT 같은 경우는 슬릭 타이어로 경기를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남기문 선수는 지금 현재 포인트 리그 포인트는 7위고요. 4라운드에서는 14위. 정경훈 선수가 15위에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뭐 예선에서 완전히 그걸 잊어버릴 만한 숫자로 출발을 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선수들 과연 어떤 위치에 또 출발을 할지 그리드 지금부터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경훈 선수와 남기문 선수, 비트 R&D 두 명의 선수가 1번, 2번, 그리고 강진성 선수가 3번입니다. 자, 노동기 선수와 오한솔 선수, 이동호 선수와 김학겸 선수고요. 강지혁, 권재인, 박성현, 백철용 선수가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 임민진 선수와 박종근 선수, 박재성 선수와 고다을 선수가 15번, 그리고 박시현 선수가 16번 그리드로 오늘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6대기의 차량이 오늘 경기를 준비하고 있네요. 네, ASA GT 클래스도 스탠딩 스타트를 하게 되는데 서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앞선 저희가 아반떼컴 마스터즈나 BMW M 클래스 경기에서 봤던 것처럼 스타트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 초코너 내려갈 때 오른쪽으로 꺾으면서 또 많이 내려가면서 브레이크를 하는 순간 또 여러 가지 배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 최근 몇 경기 동안 이제 타이어 관련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 타이어를 또 얼마나 또 무리하지 않고 문제 안 생기게 잘 관리하고 쓰느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그 외국 팬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어제까지는 온도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현장이 진짜 시원합니다. 아주 개운합니다, 느낌이. 네,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 시원한 날씨 탓에 아마도 기록이 조금 더 잘 나올 거예요. 네, 저녁 때가 되면 공기가 차지기 때문에 네. 차가 좀 더 빨라집니다. 자, 그러면서 훨씬 더 가벼운 느낌의 경기를 또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팬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시는 것만큼 오늘 큰 사고 없이 다행히 또 굉장히 좋은 경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뭐 시야 확보가 안 되는 것 빼고는 이제 전반적으로 좋은 상황인데 특히나 지난 경기가 너무 뜨거워서 드라이버들의 건강이나 정신 상태까지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에 비하면은 사실 저도 이런 날씨를 거의 한 달 반 만에 이런 밤의 날씨를 처음 느껴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차에 대한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 나이트 레이스 그리고 인제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뭐 윤희원님 말씀대로 그 차량에도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네. 또 그리고 그 경기를 보는 관람석 입장에서도 음. 집중도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물이 잘 안 보이고 빛이 잘 보이고 또 차가 잘 보이기 때문에 네. 네, 좀 더 집중도가 올라가는 관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도 날이 차면 그 빛이 좀 더 선명하게 보이는데요. 이제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분명히 선수들에게도 그 주행에 여러 가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뭐 차에 번호가 좀 잘 안 보인다는 그게 좀 단점이기는 한데 그걸 위해서 이제 빛으로 좀 네, 라이트 불빛. 라이트를 네, 네. 달아가지고 이 번호를 보여주는데 이게 또 이제 중계 화면으로 보시는 경우에는 약간 멀리서 보면 네, 네, 뭉개질 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빼고는 거기는 조금 집중을 많이 하셔서 네. 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나이트 레이스는 사실 직접 와서 보는 게 아유, 그렇죠. 정말 최고예요. 잘 보이거든요. 저 밤에도. 엄청 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희도 이렇게 실물로 딱 보니까 굉장히 잘 보이는데 네. 저희 약간 네. 화면상에만 조금 그렇게 상황이 보인다는 그럴 수밖에 거죠. 없다는 점 좀 양해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네.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잘 말씀드리면 되니까요. 네. 제가 도라에몽의 타임머신이 있으면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서 여기 엄청 시원할 테니까 여기 와서 피서하시라고 미리 얘기를 일주일 전에 미리 네. 다 광고를 했었을 것 네. 같아요. 아, 그 부분을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타임머신만 알아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아, 이제 그만큼 오늘은 최적의 날씨가 그렇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늘 워낙 그리고 현재 비트 R&D가 팀 포인트도 105포인트로 굉장히 앞서고 있거든요. 네, 뭐 거의 사실 비트 R&D의 동무대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네. 정경훈 선수와 남기문 선수는 지금 그 뒤를 잇는 강진성과 노동기보다 일단은 기록이 두 선수만 46초대의 기록을 들어갔습니다. 사실 아, 그렇군요. 이 여름에 46초대를 들어갔다는 건 정말 대단한 기록을 보여준 거예요. 두 선수 모두. 그러니까 비트 R&D가 그만큼 잘 오늘 좀 준비를 했다는 얘기고 네. 비트 R&D가 꽤 많은 차량을 이곳에 이제 참가시키고 있는데 최근에 사실상 성황퍼플 모터스포트 역시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좋은 상황이라 그렇죠. 오한솔 선수를 기다리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ENM 모터스포츠 팀까지 엮어가지고 이제 빅3라고 이제 이 ASA GT 클래스에서 부르는 비트 R&D, 이제 ENM 모터스포츠와 성황퍼플 모터스포츠 합쳐서 막 얘기하고 이제 뉴욕 셀처 이레인 이렇게 강팀들이 앞에 지금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앞에 6명은 스타트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다 우승을 누려볼 만한 차들이라고 보이고 또 준피티드 레이싱의 김학경 선수 7그리드에 있지만 또 역시 스타트 잘 해낸다면 장래가 촉망받는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발전하는 모습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상위 그리드 가운데 2번인 남기문 선수를 제외하고는 다 지금 웨이트를 달고 있습니다. 네. 근데 김학겸 선수는 없거든요. 이거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순간의 차이로 충분히 뭔가 변수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뭔가 기회가 훨씬 더 많을 수 있는 상황이 김학겸 선수에게는 존재하고요. 네. 또 그리고 그 뒤를 있어서 요새 지금 뭐 치고 올라온 선수가 비트 R&D 팀의 강재엽 선수와 또 백철원 선수가 지금 중위권에 지금 포진하고 있습니다. 또 비트 R&D 팀이 지금 5대가 출전을 했기 때문에 네. 뭔가 그 팀만의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그 화합 노하우들. 같은 네. 그런 것들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노하우를 네. 공유하면서 서로 간에 잘 그걸 좀 이용하는. 아마도 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뭔가가 좀 작전 같은 게 좀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가 같은 팀이니까. 또 아까 앞선 두 경기는 1, 2그리드 맨 앞에 두 명이 어떻게 승부를 하느냐가 중요했는데 지금 같은 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미리 계획된 건 아니더라도 계획도 약간은 세웠겠지만 그 두 명이 어느 정도 팀 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두 명 둘 다 1, 2위를 지킬 수 있도록 누가 앞이 되든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여줄 겁니다. 그런 합을 만약에 보여준다면 도리어 강진성 선수가 노릴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약간 합의된 일반적인 플레이를 하면 강진성 선수도 굉장히 또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네, 강진 선수도 뭐 아시다시피 작년에 또 6000 클래스에서 또 차를 타다가 그렇죠. 내려오면서 더 멋진 모습, 더 좋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다양한 매력들을 보여줄 수 있게 다양한 클래스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 눈에 띄는데 강진성 선수도 지금 이번 3번 그리드에서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만큼 한번 잘 치고 올라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4라운드에서 3위를 기록했던 바가 있고요. 현재 이 시즌 중에서는 5위로 이번 시즌을 진행 중입니다. 네, 스타트 때 김학겸 선수가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를 아까도 저희가 했는데 지금 6그리드에 있는 이동원 선수가 웨이트 핸디캡 웨이트가 80kg, 그 앞에 오한솔은 120kg, 예, 노동기 선수 80kg. 앞에 차들이 무거워요. 이 점을 10분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약간 순간 미스하게 되는 순간 더 많은 데미지를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자, 30초 남았다는 사인이 선수들에게 고지가 됐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1위부터 10위권까지 그리고 그 밖에 있는 선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워낙 좋은 기량의 선수들이 위쪽으로 한 번에도 몰려있는 상황이라 뒤에서부터 한 번에 치고 올라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 앞쪽에 핸디캡 웨이트를 감안한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런
기대치를 갖고 오늘 또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이 되겠습니다. 트랙이 너무 시원해져서 포메이션에게 신경을 좀 써야 될 거예요. 예선을 할 때는 낮이었거든요. 햇빛 떨어지는 낮에 예선을 했기 때문에 그때랑 지금 트랙 상황이 달라요. 네. 좀 준비를 잘해야 될 거고 지난 경기 4라운드 때는 너무 뜨거워서 막 포메이션을 정말 살살 타는 포메이션을 했는데 네, 오늘은 어느 정도 대표해야 될 겁니다. 타이어를. 사실 그 세팅이 낮과 밤은 많이 달라요. 그렇죠. 완전히 달라져. 공기압 세팅과 그 쇼급쇼바의 세팅 그리고 그 스프링 레이트의 세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상위권 팀들이 좀 그런 것들 그 데이터라든지 노하우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글쎄요. 일단 기록은 강진성과 노동기가 조금 상사위권이긴 하지만 아마도 또 이 팀 자체들이 또 노하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결승 세팅을 좀 바꿔가지고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좀 더 또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온 차이는 별로 안 나더라도 트랙 온도, 저 바닥 온도는 막 10몇 도씩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네. 낮과 밤은. 그러면 10몇 도면은 그 공기의 압력이라는 것은 온도에 따라 가지고 항상 온도가 올라가면 네. 압력이 더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타이어가 낮에는 빵빵하던 게 지금은 조금 약간 물렁물렁하게 이렇게 되면은 그립이 레벨이 완전히 달라지고 밸런스가 무너져 버리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낮에 빨랐던 차가 밤에 꼭바르란 보장이 네,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지금 이 ASGT 같은 경우에는 슬릭 타이어이기 때문에 이 슬릭 타이어가 좀 공기압이나 이런 것들에서 그 온도라든 이런 것들 좀 더 민감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세팅의 노하우가 좀 더 가진 팀이 아마도 좀 승부를 좀 멋진 승부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 말씀을 해주셨군요. 비타레키 서로 간의 그 노하우를 공유하는 네, 네, 그런 네. 부분들. 까지 언급해 주셨는데 이 온도 차이를 뭐 쉽게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지금은 에어컨을 틀어도 바깥쪽 한 10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그렇죠. 그래도 굉장히 큰 차이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사실 제가 서울에 있으면서 밤에 에어컨을 거의 못 끄고 지냈었는데 지금은 그냥 밖에 돌아다니면 시원해요. 약간 좀 오버를 하자면 차량을 운전하는 선수 같은 경우는 핫팩도 필요할 수 있을 것 정도. 일단은 그 정도로 선선하고 시원합니다. 지금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네. 그건 좀 많이 오간 것 같습니다. 많이 갔군요. 네. 자, 그만큼 분명히 온도 차이가 좀 많이 나다 지금 시원한 날씨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군요. 네, 지금 낮에 굉장히 뜨거운 열기를 듣고 많은 관중이 오셨는데 부채질을 거의 안 하세요. 네, 관중들은. 없어요. 하시는 네.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뭐 공 외에는 흔들리는 모습이 없는데요. 자, 이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반에 그 시작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네, 지금 보조등을 이제 추가로 달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좀 과하게 세 보이기는 하는데요. 네, 드림레이서 네. 지금 박성현 선수인데 코너링을 할 때 좀 유리하라고 좌우로 이렇게 더 달아놓은 것 같아요. 네, 캐딜락 6000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이제 4개, 2개를 더 해가지고 네. 그 원래 조명까지 해가지고 4개의 조명을 사용하게 되는데 각도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저거를 뭐 완전히 뒤까지 꺾어놓고 막 이런 일을 할 수는 네, 없어요. 일단은 코너링 할 때 라이트가 움직이지 않는 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대각선으로 살짝 놔둔 게 코너링을 했을 때 그 코스를 보라고 라이트를 그렇겠네요. 약간 X자로 한 느낌이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각각의 자신의 컬러에 맞는 또 준비를 해봤군요. 네. 일단은 선수들이 초반에 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지금 밤이라서 그런지 지금 그리드 저기 예, 남기문 정렬이 제대로 선수가 안된것 제대로 된 건지 일단은 뭐 지켜보고 있는데요. 별다른 뭐 사인은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위쪽에 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긴 예, 한데요. 일단 녹색기가 지나갔습니다. 네, 뒤에서.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네, 문제 없어 얘기네요. 보입니다. 네, 그 빈자리가 있는 거네요. 자, 5초 전 사인보드 들어왔습니다. 예, 중간에 빈자리가 보이죠? 자, 그리고 출발했습니다. 불이 꺼지면서 선수들이 이제 자신의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60kg 이정우 선수가 이제 공백이 있는데 아마 네. 그 부분 때문에 네. 눈에 좀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스타트에서는 사고는 없었고요. 네, 지금까지 끝까지 봐야 됩니다. 지금 중간에서 몰리는 상황인데 헤어핀. 밖으로 많이 밀렸죠. 지금. 네. ASHT 클래스는 종종 그러니까 스타트를 못하고 제자리에 멈추는 차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런 차는 없었습니다만 첫 코너에서 트랙을 벗어난 차는 있었고요. 자, 그 사이에 위쪽은 어느 정도 좀 정돈이 되고 있습니다만 중위권이 약간 혼전의 양상인데요. 네. 일단 비타랜드 차들이 1, 2위를 계속 지키고 지나간 것으로 보이죠. 큰 사고 없이 지금 일단 잘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선수들. 네. 자, 그러면서 일단은 인코스 살짝 찔러보는데요. 이거 너무 밀렸는데요. 조금 위험했어요. 네.
자, 그 사이에 나머지 선수들의 차량들은 그대로 진입이 됩니다. 근데 단독으로 달려가는 차량들이 아니라 거의 다 이제 붙어서 좀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정경훈 선수는 계속해서 1위로 바깥으로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정경훈 선수가 핸디캡 웨이트가 50kg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유지해주면 뒷차보다는 유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정경훈 선수 드라이버 몸무게가 50kg입니다. 아, 거의 일단 드라이버가 반칙이죠, 몸무게가. 네. 저 정도를 해도 사실상 뭐 물론 뭐 많이 나간 걸 하겠습니다만 일단 최종의 베네핏 좀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리고 강진성 선수가 지금 노동기 선수에게 좀 뒤로 좀 밀렸죠. 네, 스타트에서 조금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요. 근데 98번 강진성 선수가 지금 14번 노동기 선수 뒤쪽에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스타트하자마자 노동기 선수가 인코스를 자리를 차지하면서 네. 자, 하지만 계속해서 98번 강진성 선수, 14번 노동기 선수를 같이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뒤를 52번 강재엽 선수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앞에서 지금 배틀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자, 사이드 바이 사이드. 그대로 한번 유지를 해보는데요. 강재엽입니다. 강재엽 선수. 자, 이동호 선수, 76번 이동호 선수가 뒤쪽에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 R&D 차들이 상위권으로 점점 몰리고 있는데요. 자, 그 사이에 일단은 52번 강재엽을 뒤로 밀어냈는데요. 이동호 선수. 자, 위쪽으로 치고 올랐는데 성공을 했고요. 55번 오한솔 선수. 그리고 굉장히 순위 변동이 좀 잦습니다. 이쪽 부분은 말이죠. 네, 중상위권에서 지금 혼전 상황인데요. 네. 일단은 뉴욕 셀처 팀의 이동호 선수 팀에서는 사실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온도에 맞는 데이터를 잘 적응을 해서 이동호 선수에게 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뭐 이동호 선수는 늘 그랬듯이 도깨비. 경기 후반에 네. 갑자기 튀어나오는 그런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재엽 선수는 한 번의 순위를 좀 위쪽으로 올렸다가 그 장면을 역으로 이용한 선수 때문에 순위가 약간은 지금 뒤바뀌어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1위인 정경원 선수는 그대로 1위를 달려나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자, 강재엽 선수 그리고 바로 뒤에 55번 오한솔 선수 그리고 이동호 선수가 강재엽을 제치고 76번 이동호 선수가 조금 더 위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오한솔 선수는 사실 지금 7위까지 밀려 있기는 하지만 사실 어느 정도 감안을 해줘야지 되는 게 120kg이라는 어마어마한 무게가 많이 실려 있죠. 싣고 있습니다. 저게 사실 사람 한 명 이상이거든요. 네, 20kg 평균 몸무게로 하면은 사실 거의 2명 정도의 사람을 태우고 다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경호 선수가 10kg짜리 아령을 2개 들고 탄 거죠. 네, 그 정도 2명이 심지어.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무시하기 좀 많은 그런 네. 상황이 되겠는데요. 자, 그 사이에 지금 이동호 선수가 5위까지 올라온 현재 상황이 강재엽 선수가 6위, 오한솔 선수가 7위고요. 자, 순위는 약간 바뀌었습니다만 이동호 선수가 초반부터 페이스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굉장히 이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김학겸 선수가 유리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하나 깜빡한 부분이 트레이스가 처음이네요. ASHD 클래스에서. 그렇군요. 네. 다른 변수가 하나 또 작용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만큼 이 나이트레이스의 그 변수는 많은 선수에게 웃음과 울음을 동시에 주네요. 자, 그 사이에 정영훈 선수와 남기문 선수는 그 3위와의 차이를 약간 한 1초 정도를 둔 상황에서 1, 2위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경훈 선수와의 인터뷰를 잠깐 만나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네. 어제 좀 이슈가 좀 있었어요. 지난 대회에서도 사실 조금 이슈가 있었던 부분인데 이 타이어 관련해서 자꾸 파스가 나는 부분이 좀 생겨서 펑처가 자꾸 나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타이어로 보면은 숄더라는 부위인데 네. 타이어가 만나는 끝 지점에서 몇 번 펑처가 나서 선수들이 조금 지금 레이스를 하는 데 있어서 나는 레이스를 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내 타이어가 언제 터질지 몰라서 불안하다는 얘기를 정경호 선수가 저한테 아까 주말에 만나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바람은 한국 타이어를 쓰고 있는데 한국 타이어에서 빠른 조치를 좀 취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원인들이 네네.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여러 네네. 도움을 좀 받으면서 경기를 준비하고 있을 만한 정경호 선수와 남기훈 선수가 될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는 잘 극복하면서 네. 경기를 풀어내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자동차에서 엔진 뭐 다른 부분 다 중요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타이어예요. 타이어가 결국 땅과 얼마나 붙어 있느냐가 차가 가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거라서 그리고 정말 위험하기도 하기 때문에 꼭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컨트롤을 잘하면서 1위, 2위로 정경훈 선수와 남기훈 선수가 경기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네. 자, 그리고 14번 노동기 선수가 3위. 그리고 강진성 선수는 한 번 순위를 내주고 계속해서 14번 노동기 선수는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일단은 1, 2위권에서는 일단 남기문 선수가 지금 오히려 정경훈 선수보다 더 좋은 기록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만큼 지금 세 번째 랩 만에 베스트랩을 일단 어느 정도 찍어내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 2위, 3, 4위 경쟁을 다 하고 있는데 2, 3위의 차이도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네 대가 한꺼번에 화면에 잡힐 때가 많죠. 네.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 아직 경기 4분의 1도 안 했거든요.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 다른 양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노동균 선수가 조금 더 빨리 좀 붙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비타렌트 팀을 좀 약간 좀 흔드는 또 그런 멋진 레이스 양상이 좀 펼쳐졌으면 좋겠거든요. 네. 지금 노동기 선수, 강진성 선수의 배틀의 바로 뒤쪽에 이동호 선수가 어느새 많이 올라왔거든요. 조금씩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이제 5위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강진성 선수는 뉴욕 셀처 이레네이싱 팀에 지금 샌드위치처럼 지금 포개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일단은 노동기 선수가 빨리 비타렌트 팀에 붙어야지만 뭔가 그 그림이 좀 선두권들의 그 멋진 그림이 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또 단순하게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면 강진성 선수는 핸디캡 웨이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앞뒤로 핸디캡 웨이트 있는 뉴욕 셀처 이레이싱 팀 차들을 빨리 제치고 맑은 공기 속으로 나가서 네, 편안하게 그렇죠. 달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 노동기가 빨리 가느냐 아니면은 강진성이 빨리 넘어가느냐 일단은 빨리 붙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상황에서 노동기 선수의 뒤에 약간 좀 떨어진 채 강진성 선수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한 번씩 시도를 하거든요. 나왔죠? 자, 이게 뭐죠? 지금 마지막 코너 나오면서 노동기 네. 선수가 너무 느렸어요. 이거 한 번에 너무 쉽게 초월했는데요. 자, 노동기 선수가 오늘 계속 직선에서 지금 이런 예, 결과도 좀 몇번 몇 나왔죠? 번 보였거든요. 이거 그냥 느렸어요. 네. 지금 진짜 말 그대로 변속 미스일 확률이 좀 높을 수도 있고요. 그런가요? 네. 이거는 사실상 노동기 선수 입장에서는 너무나 좀 허망하게 위치를 좀 내준 상황이라 이거를 강진성 선수는 잘 이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또 한번 내주고 나서 또 잘 따라가는 거 보면은 차량에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예. 이거는 거의 드라이버의 실수 확률이 거의 높거든요, 이 상황. 다시 한번 볼까요? 너무 쉽게 내줬어요, 지금. 쭉 가다가 자, 뒤인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 속도가 그냥 달라요. 확 떨어지는 부분이 보여요. 이거 같은 클래스 차가 아닌 네. 것처럼 저렇게 나갔어요. 일단은 변속 미스일 확률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자, 그걸 한번 놓치지 않았던 강진성 선수가 자신의 원래 위치였던 이제 3위 자리로 올라왔고요. 이게 참 문제인 게 밤에 하면은 바깥도 물론 안 보이지만 물론 안에서 보급선 뭐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안도 어둡긴 어둡거든요. 이 지금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지금 드라이빙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아니면 있어서. 이럴 수도 있습니다. 배틀 경합 중에 간혹 그 RPM 게이지를 보면서 변속을 하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리밋을 한번 치면 막 하면서 이런 느낌으로 좀 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강진성 선수가 그만큼 어떻게 보면 노동기 선수를 잘 네, 압박했기 압박을 때문에.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네네. 일단 결과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변속에 관련된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면서 네. 이렇게 차이가 좀 나왔네요. 일단은 지금 보면은 계속 잘 따라가는 거 보면 차량의 트러블은 아니란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네. 네, 사실 이걸 이제 초보분들을 위해서 조금 약간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이런 레이스 카들은 최대한의 힘을 낼 때 변속을 해가지고 내가 손실 없이 그러니까 변속을 잘못하면은 갑자기 엔진 출력이 뚝 떨어져 네, 속도가 순간적으로 모자라면 떨어지거든요. 이러면 큰일 나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아까처럼 저렇게 속도가 네. 느려질 수 있는데 보통은 이런 실수를 잘 안 하지만 네, 오늘 좀 특별한 네, 상황이다 나이트 보니까 레이스고 또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어둡고 이러다 보면 뭔가를 시야를 뺏길 수가 있거든요. 그 타이밍에 봐야 되는 타이밍에. 네, 저희가 뭐 지금 저 안에다가 인캠 설치하고 기어 본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종류의 실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쇼트트랙으로 따지면 이제 뒤에 있는 선수가 릴레이 할 때 밀어주는 그렇죠, 순간의 느낌, 최선의 그 뒤에서 밀어주는 힘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탄성을 만든 네. 이런 정도의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 장면을 강진성 선수가 잘 보고 이용을 했기 때문에 현재 3위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뭐 그 상황 자체는 강진성은 여유로웠고 네. 노동기는 압박을 당하고 있었던 마음이 좀 조급했던 상황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한솔 선수가 좀 처지는데요. 지금은 강지혁, 권재인, 오한솔 52번, 23번, 55번에 배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오한솔 선수가 하나 좀 처졌고 권재인 선수가 중간으로 좀 끼면서 7위 위치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한솔 선수는 아까 누누이 말씀드리면 120kg이라는 핸디캡 웨이트가 단순히 랩 타임이 느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차량이 옆으로도 많이 밀리고 옆으로 많이 밀리는 만큼 타이어의 손상도 데미지가 커지고 계속 갈 수밖에 없죠. 예, 이게 지금 계속 누적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이건 숫자만 가지고 하는 얘기라 꼭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 숫자 120은 진짜 무시하기 힘든 숫자예요. 그렇죠. 자, 그걸 잘 이용하고 있는 선수들도 눈에 띄고요. 강진성 선수는
노동기 선수를 제쳐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완전히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노동기 선수 끈질기게 뒤쪽을 붙고 있습니다. 뭐 지금 레이싱 3분의 1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추격들이 당분간은 더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역시 숫자는 숫자일 뿐입니다. 지금 80kg를 달고 있는 노동기 선수가 잘 따라오죠. 네. 자, 노동기 한번 살짝 흔들어 봅니다. 인코스를 한번 그 자신의 위치를 한번 마크를 한번 했었던 모습인데요. 사실 그 일부러 압박을 하기 위해서 페인팅 모션으로 인코스를 한 번씩 살짝 내비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런 식으로. 이게 또 나이트 레이스에서는요. 그 원래 사이드 미러를 안 보고도 달리려다가 갑자기 빛이 거기서 그렇죠. 크게 오면 네, 갑자기 네. 신경이 쓰이거든요. 이런 게 훨씬 더 원래 낮에 하면은 안 보려고 안 별로 보고 신경 안 안 써도 볼 수 되는데. 있죠. 네. 밤에는 그게 안 됩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제가 나이트 레이스를 실제로 경기를 해봤을 때 빛이 보이면 그 거리가 판단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네. 일부러 흔들었을 때 이리로 들어오나? 이렇게 약간 일부러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밤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짐에 따라서 숫자도 점점 잘 보이네요. 네. 권재인 선수 23번 권재인 선수 그리고 이제 오한솔 선수의 모습까지 이제 눈에 들어오는 상황인데 지금은 어느 정도 합의하에 주행을 좀 이뤄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제 배틀 약간은 좀 참아내면서 경기를 치러내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52번 강재엽 선수 BTR&D. 네, 아까 전에도 그 말씀드렸듯이 그 비타렌디 팀이 지금 강세로 보여지는 게 일단 선두권에도 있고 중위권에도 있고 하위권에도 지금 다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무전으로라도 뭔가 작전을 펼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좀 재밌는 게 지금 강진성과 노동기가 지금 49초대, 1분 49초대로 돌고 있고 그 바로 뒤에서 이동호 선수가 48초대로 돌고 있어요. 그럼 곧 이동호가 노동기를 이제 압박을 같은 팀의 노동기 선수를 압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겠죠. 그렇네요. 네. 자 지금 55번 오한솔 선수인데 자 여러 가지 그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23번 권재인 선수의 뒤를 바싹 좀 따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자, 정경호 선수 베스트를 끊어냅니다. 야, 47초대를 찍네요. 정경호 선수. 네, 밤에 보는 인재라 위치 파악이 잘 안 되실 수 있을 텐데 이 카메라 앵글을 익숙하게 해주시면 지금이 이제 마지막 코너에서 홈 스트레이트로 오는 이쪽이고요. 이제 홈 스트레이트에서 이제 앞쪽 내려가서 오른쪽으로 크게 돌 때 이제 그 약간 불빛이 들어오는 탑이 있어요. 네. 그걸 보시면은 이게 첫 번째 그 긴 코너 거기서 헤어핀 있는 쪽 그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빛이 안 들어오는 탑은 저 마지막 코너 쪽입니다. 네. 지금 일단은 얼마 되지 않은 바로 이 탑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첫 지금 코너 쪽. 상황에서는 23번 권재인 선수, 오한솔 선수가 여전히 7위 8위에 붙어 있는 상황이고 조금 더 앞에 52번 강재엽 선수입니다. BTR&D 역시. 그 강재엽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아마추어 경기부터 지금 올라온 선수인데 네. 제네시스 쿠페 레디알 경기로 계속 경기를 했었고 시리즈 챔피언을 좀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프로리그에 경기를 오면서 슬릭 타이어에 일단 올해는 나는 적응을 좀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상당히 그 발전하는 모습이 좀 좋아 보입니다. 사실 뭐 신발도 새로 신으면은 뭐 네.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네. 그런 것 치고는 지금은 굉장히 또 좋은 주행을 좀 펼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새 신발인데 새 신발이 신어본 적 없는 신발. 네. 네. 밑에 홈이 많이 없는 차이가 신발. 이제 잘못하면 엄청 미끄럽고 이제 잘만 하면 엄청 잘 달라붙는. 이게 비가 오거나 이러면은 정말 갈 쥐약이거든요. 수가 없죠 아예. 네. 예, 일반 도로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타이어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타이어를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은 네. UHP 그 레디얼 일반 승용차에 쓰는 그 레디얼과 슬릭 타이어는 물론 홈이 있고 없고의 차이도 있지만 그 사이드 월이라고 쿠셔닝을 해주는 게 많습니다. 네. 근데 이 슬릭 타이어 같은 경우는 그 쿠셔닝이 상당히 하드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코너링의 그 속도를 횡직값이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코너링의 그 횡직값을 버틸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컴파운드가 그 민무늬로 된 컴파운드가 훨씬 더 껌처럼 달라붙고 거기에 맞는 사이드월로 코너링을 그 이겨낼 수 있는 그 속도를 횡 가속도를 올릴 수 있는 그 기술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집에 있는 차 보시면 이제 사이드월이 우리말로 하면은 옆면. 네 그렇죠. 이게 옆면이죠. 타이어의 네, 옆면을 네. 딱 보시면은 네. 차에 짐 많이 실으면은 이렇게 툭 튀어나와요. 그렇죠. 찌그러지면서. 네, 찌그러지면서. 네, 네. 근데 저 슬릭 타이어, 레이스용 슬릭 타이어들은 이런 게 어지간한 힘에는 거의 변형이 없습니다. 울리지가 않습니다. 사실 변형이 있긴 있는데 네. 굉장히 작아서 안 보이는 거죠. 자 그만큼 레이싱에 최적화된 그 타이어를 얼마큼 잘 컨트롤하느냐도 주행에 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자 그런 경험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위권에 위치해 있다. 네, 잘 굉장히 하고 의미 있는 주행이라고 볼 수 있을 네, 것 같네요. 그리고 일단은 또 재밌는 게 이제 그 보통 일반 도로에 타는 승용차 같은 경우는 공기압을 30 이상을 보통 놓거든요. 네. 근데 이런 레디알 이런 슬릭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20대 초반에서 공기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펑처가 났다라는 정도의 공기압을 넣어서 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접지력이 훨씬 더 늘어나요. 네, 느슨한 만큼 많이 붙습니다. 이제 그런 게 또 온도가 올라가면 이게 네. 또 줄어들고 그립이 줄어들고 이런 변수들이 있고요. 그래서 뉴욕설체 1일 레이싱 팀의 이런 타이어 관리라든지 네. 비타랜디의 크팀으로서 이런 데이터가 굉장히 네. 중요하다는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요. 여러 선수가 팀이 왔기 때문에 여러 차에다가 그 데이터를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거든요. 이때는. 네, 그래서 각각의 속도에 걸맞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정경훈 선수와 남경훈 선수가 속해 있는 현재 1위와 2위가 속해 있는 비타랜디가 팀 포인트를 지금 한참 앞서고 있습니다. 이런 그 여러 대회를 운영하는 것 분명히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좀 많은 숫자가 쓰여지겠습니다만 좋은 순위로 확실히 탈바꿈돼서 나오고 있네요. 네, 뭐 좋은 의미로 얘기했을 때 좀 자본주의의 선순환으로 투자를 해야 뭔가 돌아오는 게 있습니다. 사실 투자를 안 하고 얻는다는 게 약간은 도둑놈식보라서 일단은 모터스포츠 자체가 산업 스포츠예요. 그래서 그 네. 기술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 말씀드린 순간에 지금 기술 발전을 되치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80kg이라는 숫자 얘기하기 미안하게 네. 더 무거운 노동기 선수가 14번 노동기 선수가 더 무겁다는 거를 제가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굉장히 자 잘 이도로 타고 찔러 있죠? 들어오는데요. 이게 되기가 쉽지는 않아 네, 보입니다. 오히려 라인이 부풀 수 있습니다. 네. 13번 노동기 선수 기술 발전으로 그 킬로그램을 한번 넘어서겠다라는 느낌을 한번 보였던 압박감을 주었었는데 자, 제쳐내지는 못했습니다만 강진성 선수에게 압박을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강진성 선수가 굉장히 차분하게 잘 막은 거죠. 저 정도면은 당황하지도 않고 레이싱 라인도 잘 지켰고 네. 노동기 선수가 이런 식으로 압박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한 랩이 절반 정도 소진된 현재 한번 더 보여줬거든요. 몇 명 드라이버는 핸디캡 웨이트를 안 단 것처럼 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너무 부담 없이 잘 따라붙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숫자만 가지고 얘기하면 지금 굉장히 어려워해야 되는 건 노동기 선수들인데 네. 오히려 핸디캡 웨이트가 없는 강진성 선수가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노동기 선수 유역대체 이레이싱 팀도 상당히 준비를 잘했고 강진성 선수가 아까 이제 앞서 나가기 전까지 조금 무리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확실치는 않지만 사실 이런 압박감이 강진성 선수에게 주어졌을 때 좀 아쉬운 형태로 마무리된 적이 좀 있었거든요. 이걸 한번 극복해내면 분명히 강진성 선수 쪽으로는 큰 플러스가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 상황이 뒤에서 뭔가 핸디캡을 안고 있는 차량에 대한 압박감을 느꼈을 때 보라한 듯이 떨쳐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진성 네. 선수. 그리고 아까 저희가 BMW M 클래스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앞차를 따라가기 힘들다라고 가정을 하면 너무 무리해서 안 달리고 그냥 관리만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아까 이제 잠깐 위험한 장면이 있겠습니다. 그거 빼고는 어느 정도 격차를 유지하면서 저렇게 달리면 나도 차에 부담을 안 줘서 아직 레이스 절반 정도 조금 넘는 수준이니까 네. 관리를 하자 이런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자, 한면 여기는 6위 싸움이거든요. 지금 현재 강지엽 선수 52번과 23번 권재인 선수 그리고 55번 오한솔 선수가 이 석대의 차량에 여전히 붙어서 가까이서 주행하고 있습니다. 뒤쪽 살짝 흔들렸는데요. 자, 그걸 노리면서 제쳐내네요. 권재인 선수. 네, 아까 그 흔들린 장면을 포착하신 게 굉장히 주요했죠. 자 한 번 더 찔러 보는데요 뒤에서. 한 번 저렇게 속도를 놓치고 나면 그 회복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꾸 틈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있는 차량도 한번 노리고 있거든요. 네. 오한솔 선수로 보여주고 권재인이 일단 넘어갔고요. 네. 자, 권재인 선수 계속 노리다가 한번 젖혀냈었고 오한솔 선수도 그런 지금 52번 강재엽 선수의 뒤에 흔들림을 다시 한번 노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강재엽 선수가 지금 계속 버텼었는데 한 번의 실수에서 허를 확 찔러버리네요. 권재인 선수가. 네, 사실 오한솔 선수는 이번 경기를 거의 핸디캡 웨이트 더 얻은 경기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기회가 온다면 그렇죠. 벌면 네. 벌어야죠. 그걸 일부러 추월을 할 수 있는데 안 할 선수는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한솔 선수 자신의 순위 뒤쪽에 오는 압박감을 별로 느끼지 않는 것처럼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강재엽 선수를 도리어 사냥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좀 느껴집니다. 자, 현재 순위 정경훈과 남기훈의 1, 2위는 여전히 12번째 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진성과 노동기 선수가 중간에 순위를 한번 바꾸는 장면이 다시 한번 나왔었고요. 이동호 선수, 그리고 권재인, 강재엽, 오한솔 선수까지 큰 변화 없는 순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뒤에 지금 김학겸, 백철영 선수도 잘 따라붙고 있는데요. 뭐 김학겸 선수가 있는 중피티드 레이싱이나 앞에 아까 추월에 성공한 권지인 선수 원 레이싱이나 사실 그 뭐 빅3 팀이라고 제가 다른 팀을 언급을 했지만 이 팀들도 상당히 좋은 성적 거둔 적 있었고 지금 앞으로가 사실 더 기대되는 팀들이거든요. 선수들도 많이 올라오고
네. 좀 미래를 생각을 해서 주피티드 레이싱 좀 앞으로 많은 발전을 기대를 하고 있어요. 올해 지금은 많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투자를 이제 막 하는 중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좋은 성적으로 보답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주피티드 레이싱의 박재성 선수나 고다울 선수 그리고 원레이싱의 임민희 선수도 마찬가지인데 네. 일단 여성 선수고요. 그 선수들이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아직 그 신생팀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이 아직 축적이 안 된 상황이라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좋은 성적을 보여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 기회가 다시 한번 찾아오길 바라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자, 51번 백철용 선수 의 장면이 계속해서 눈에 띄는데요. 자, 22번 김학겸 선수의 9위를 노리고 있는 지금 현재 51번 백철용 선수입니다. 자, 다양한 클래스에서 주피티드 레이싱의 선수들이 눈에 띄고 있는데 현재 22번 김학겸 선수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주피티드 팀이 거의 뭐 클래스마다 선수들이 다 포진하고 있어서 네. 이따 또 할 수 있는 또 6천 클래스에서 또 볼 수 있습니다. 박정준 선수.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사실 2, 3년 전에 있었던 상위권과는 지금 또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투자를 하는 팀들이 늘어나면은 이런 혼전 구도가 더 생길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네, 투자는 하루아침에 답이 결과가 돌아오지 않아요. 이 시간을 두고 계속 투자를 해야 돼요. 좀 안 된다, 문제가 생긴다, 좀 뭔가 안 될 것 같다 해도 조금 더 투자를 해야 뭔가 돌아옵니다. 그 사이 55 강지엽 선수가 한번 미끄러졌는데요. 이거 아래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스핀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자, 일단은 10위에서 한번 멈추긴 했었습니다만 그 사이에 뒤를 따르는 선수들에게 순위를 다 내줬고요. 오한솔, 네. 김학겸, 백초룡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앞에 추월이 안 될 것 같아도 바짝 따라가는 게 항상 필요해요. 앞에 차가 뭐 코스를 벗어난다든지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따라가려면 네. 그만큼 내가 뭔가 나 이거 지겨워. 아까도 지난 랩도 여기였고 2랩 전에도 여기고 5랩 전에도 똑같은 자리인데 내가 왜 따라가야 하나 하지만 한순간 기회가 왔을 때 갑자기 순위가 쭈루룩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거든요. 일단은 이 비트 R&D 팀의 이 아성을 무너뜨릴 팀이 과연 어디가 될지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요. 지금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선수는 지금 페이스 조절을 하면서 달리고 있어요. 그렇군요. 페이스 조절하면서 달리는데 그 페이스 조절하는 초가 강진성과 노동기가 정말 열심히 달리는 초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무섭네요. 네, 이건 엄청난 팀인 거예요.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과연 이 팀을 잡을 수 있는 팀이 언제 나타날지 그것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장면들을 다른 팀들은 그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언더퍼시드 비타렌 같은 경우가 차이가 꽤 나거든요. 그 네. 팀 포인트 차이가. 그래서 지금 그 다음 순위를 놓고 지금 나머지 팀들이 좀 싸우는 듯한 양상이 있습니다. 뉴셀처 2레인 레이싱 팀들도 부지런히 쫓아는 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좀 부족하거든요, 포인트가. 네. 물론 그건 있어요. 정경훈 선수와 남기문 선수가 이번에 핸디캡 웨이트를 잔뜩 싣고 간다. 그러면 다음 경기에는 정경훈 선수가 이미 50kg을 가지고 있고 남기문 선수는 원래 좀 별로 없었어요. 그래 그나마 좀 나은데 정경훈 선수가 지금 챔피언십 포인트 리드에서 핸디캡 웨이트를 더 얹었을 때 과연 시즌 후반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요거가 관건이 되겠고 그냥 차의 순수한 퍼포먼스는 지금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사실 노동희 선수, 이동호 선수도 모두 그 핸디캡 웨이트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상황이라 비슷한 상황에서도 어떨지 물론 그걸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주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좀 많은 차이를 보여주면서 정경훈과 남기훈의 뒤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비트 R&D 팀을 좀 잡을 수 있는 완벽하게 누를 수 있는 완벽하게 라이벌화 될 수 있는 팀이 나타나서 좀 더 멋진 재밌는 영상을 보여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도는 뭐 예전과는 전부 달랐죠. GT라고 하는 거 모습과 좀 다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서한퍼플 모터스포츠도 사실 이전에는 ASA GT 클래스에서 정말 많은 드라이버들이 있었는데 지금 또 캐딜락 6000에 좀 그 드라이버들이 네, 가 있기 많이 때문에 또 거기서 잘하고 있었죠. 네. 물론 지금 오한솔 선수도 많은 핸디캡 웨이트를 잘 달고 있다는 얘기는 잘했다는 소리입니다. 네. 지금 시즌 2위입니다. 예, 지금 그렇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한솔 선수 55번. 120kg. 우리 이걸 잊으면 안 되죠. 네. 일단은 작전으로 봤을 때는 제가 만약에 성화포크 감독이었다면 저는 오한솔 선수 일단은 이 순위만 지켜라라고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전에 웨이트를 털어버리고 다음 전에 비트를 이겨야 되거든요.
그렇죠. 저라도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네가 좀 참아라. 참아라. 네. 이 순위대로 가면 정경 선수와 오한솔 선수가 완전히 역전이 되죠. 핸디캡 웨이트가. 포인트는 주겠지만 핸디캡 웨이트를 얹어가지고 또 이제 다음 경기에서 포인트를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운영을 잘 해보자. 그때부터는 이제 머리 싸움이 되는 거죠. 네. 이제 순위가 뭐 막판에 한다든지 뭐 그런 상황이 오죠. 편대 비행이네요 거의. 일단 뭐 두 선수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냥 편하게 주행하고 있어요. 근데도 상당히 빠른 기록을 보여주고 있죠. 예, 남기훈 선수가 보시면은 11, 11렙에 따라와가지고 13렙에 거의 랩타임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간격은 좁힌 다음에 그냥 둘이 그냥 나란히 달리는 거예요. 여기서 뭐 같은 팀메이트인데 뭐 내가 무리해서 추월할 이유도 없고. 근데 뭐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남기문 선수라면은 저는 한 막판에 2랩 정도 남겨놓고 한번 공격을 좀 멋지게 한번 해볼 것 같아요. 같은 팀메이트라도. 그것도 굉장히 선의 경쟁이니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뭐 정경훈 선수는 시즌 포인트를 잔뜩 좀 챙겨놓고 있는 상황이라 4라운드에 아쉬운 숫자에도 불구하고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남기훈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번 4라운드가 좀 뼈아플 수 있거든요. 현재 7위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장면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시즌 포인트적인 측면에서 일단 개인 포인트는 조금은 좀 아쉽거든요. 네, 이 레이스에서 모터스포츠에서 팀메이트는 5월 동주예요. 그렇죠. 분명히 같은 배를 타고 같은 곳을 향해 가는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챔피언이래야 되거든요. 예, 내 동료 말고. 뭐 아니면 이럴 수 있습니다. 같은 비트하는 팀에서 일단은 서로 주관이 바뀌다가 막판에 한번 나오고 제대로 한번 네. 마지막 전에 한번 배워보자.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네. 충분히 거리를 떨어뜨리지 않았었고 정경훈과 남기훈 선수가 계속해서 리드를 유지한 채 한 2개 정도의 랩을 남겨놓고 있으니까요. 네, 전통 있는 팀들은 교전 수칙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팀 같은 경우에는 첫 랩에 앞선 차를 추월하지 않기. 어떤 팀에서는 마지막 몇 랩 동안만 싸움을 할 수 있고 거기에서도 무리한 배틀 안 되고 뭐 이런 몇 가지 규칙들을 정해놓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 없는 팀도 있고 이거는 뭐 팀마다 색깔이 다르니까. 근데 이 두 선수는 다르거든요. 지금 ENM 모터스포츠와 뉴욕셀츠 2레인 레이싱팀의 다시 한번 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98번 강진성과 14번 노동기인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노동기가 자, 노동기 맞아요? 들어옵니다. 인코스. 약간 부족하네요. 저 80kg 없었으면 벌써 추월이 됐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압박감을 달고 달려야 되는 지금 강진성 스트레스가 상당할 것 같은 아직 후반기인데요. 일단은 차량의 지금 코너링의 움직임만 봤을 때는 노동기 선수의 차량의 움직임이 훨씬 더 좋아 보여요. 네. 코너링 했을 때 지금 그 언더스티어가 나게 되면은 드라이버가 조금 기다려야 되거든요. 차량의 앞머리가 헤드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헤드가 되는 시간이 조금은 좀 뒤에 있는 노동기 선수보다 좀 느리지 않나. 그 기다리는 시간이 좀 있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네, 계속 좁혀지는 부분이 네. 언더스티어가 조금 더 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진성 선수가 미리미리 그 인코스에 추월을 시도할 수 있는 라인을 살짝 막는 움직임이 몇 번 코너에서 나왔었어요. 네. 그런 움직임 한 번 할 때마다 시간 손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좀 이용하는 모습인데 근데 그걸 이용하기에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17번째 레벨을 뺐습니다. 지금도 강진성 선수가 레코드 라인, 그 바깥쪽에 빠른 라인을 지키니까 노동기 선수가 너 안에 안 막아? 하고서 이렇게 한번 보여줬죠. 저런 식으로 유도를 했는데 잘 버텼어요. 저 배짱도 잘 보여요. 일단 기준 선수가 별로 신경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아예. 그러니까 앞차는 신경도 안 써도 될 만한 거리긴 합니다. 지금 거의 9초 이상 나는 상황이라서 지금 사실 남기문의 꼬리를 잡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지금 뒤에 있는 노동기 선수의 압박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행을 하네요. 강진성 선수. 배짱이 대단하다. 아까 저런 게 라이트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사이드 미러에 불빛이 확 보였는데 흠쩍도 안 하고 제일 빠른 라인을 그냥 지키고 배짱을 부리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멋진 드라이버들 기량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네. 중세로 따지면은 그 장갑을 던지면서 전투를 신청하는 듯한 뉘앙스의 빛을 내리쬐는 모습들이었는데 그 부분을 전혀 뭐 개의치 않으면서 지금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자 우아한 음식을 보여줬습니다. 자, 남기문이 이제 바짝 붙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한 렙 남겨놓고 뭔가 공격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요거는 3, 4위권 드라이버에게는 호재죠. 제발 무슨 일 생겨라. 많이 붙네요. 그런데 네. 정말 시도하겠는데요. 간혹 같은 팀에서 두 선수가 날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럴 있죠. 수도 있겠죠. 예, 네. 정말 있었어요. 실제로 있어요. 있었어요. 예, 많이 네. 있습니다.
지금 그만큼 야. 뽑고 있거든요. 자 이제 제가 봤을 때 좀 남기훈이 이제 공격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일단 배를 같이 내리네요. 네. 한 명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너는 오나라 나는 월나라. 자 마지막 랩에 돌리려 했습니다. 정경훈 선수와 남기문 선수 격차는 0.42호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럴 때 팀을 이끄는 리더가 굉장히 마음이 초조하죠. 제발 무슨 일은 없어야 되는데. 네. 이번에는 그냥 주행이 아닙니다. 좀 바짝 붙여서 뭔가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마지막 랩에 1, 2위 배틀이라니. 이거 추월이 되든 안 되든 재밌는 거예요. 팀 내 경쟁입니다. 자 행복한 고민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정경훈 선수가 일단 이렇게 웨이트를 달고 있는 상황이고 남기문 선수는 상대는 또 가벼운데 자 이 움직임을 통해서 한번 뚫어낼 수 있을지를 한번 지켜보시죠. 네, 호텔 옆을 지나면 거의 절반을 지나게 되면 반랩밖에 안 남은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저 큰 헤어핀 저쪽에서 뭔가를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뒤를 지켜보면서 정경훈 선수가 어떤 패턴으로 주행하는지를 읽고 있었거든요. 자 남기문 선수가 이렇게 같이 좀 더 와일드하게 갑니다. 네, 최대한 속도를 내서 내리막 쪽에서 빈틈을 노려봐야 돼요. 내리막에서 긴 헤어핀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거든요. 아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쉽지가 않은데요 남기문 선수. 약간은 거리가 있어 보여요. 네. 네, 정경훈 선수도 그냥은 쉽게 못 내준다라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모션 자체가 자, 여기서 이 내리막에서 하면 여긴데 이 정도 차이면은 정경훈 선수 그대로 터치합니다. 그러면 뭐 있는 그대로 순위가 매겨질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러면 비트하는 뒤 정경훈 선수와 남기문 선수 뭐 이 마지막에 남기훈이 훅소 하지만 바깥쪽이 속도를 안쪽을 야 이렇게 사이드 바이 사이드 만드는 남기문 이거는 남기문 역전이 됐어요. 자, 됐어요. 이거 허를 찌르는 듯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우리도 다 끝났는 줄 알아요. 저희 해설자들도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생각을 정경훈 선수도 했나요? 그 빈틈을 노려 떠갔습니다. 남기문 선수가 세코기를 받으면서 들어옵니다. 안쪽을 비웠어요. 약간 한대 공간이 났어요. 약간 의심은 갑니다. 약간 의심은 갑니다. 근데 이게 남기문 선수는 지금 핸디캡 웨이트가 네. 10kg이고 정경훈 선수는 50kg인데 이게 40kg 차이가 저 정도 움직임 차이를 만들진 않을 것 같거든요. 시리즈 포인트 때문에 네. 약간은 의심이 갑니다. 네. 우와. 그냥은 할 수 없어서. 사실 오한솔과의 격차가 한 7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네. 지금 이거 다시 한번 볼까요? 리플레이 통해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바깥쪽 네, 지금 남기문 선수한테 올려줘야 되는 상황인데. 예, 근데 이걸 내줬다고 봐도 예. 될까요? 근데 내줄 거였으면 저런 충돌할 뻔한 움직임은 없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좀 모르겠네요. 의심은 가긴 하는데 이렇게 아니면 충돌까지 연기를 하면서 근데 물론 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즌을 길게 본다면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네, 전략 중 네. 하나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기문 선수를 올리는 게 어쨌든 팀 내에서 시리즈 1, 2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남기문 선수를 일단 1위로 말려서 점수를 올리게끔 하는 게 사실 유리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던 게 오한솔 선수가 7위로 마크가 됐기 때문에 네. 일단은 가벼워진 오한솔과 붙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선택할 수 있을 만한 옵션이라서 말씀해 주셨고 그렇지 않고 뭐 다른 장면에서 남기문 선수가 좋게 추월한 걸 수도 네, 있고요. 진짜로 추월한 네. 걸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근데 너무 의심을 할 수는 있는데 너무 네. 많이 하면 곤란한 게 사실 우승을 내주면서 저런 작전하는 건 정말 진짜 미리 계획을 철저히 짜지 않으면 함부로 하기 힘든 거기도 그렇죠. 하고요. 사실 마지막 순간 계획을 짰다가도 우승할 수 있으면 그 계획을 깨뜨리는 게 선수들인데 네. 그래서 저는 의심이 안 가는 건 아니지만 네. 이거는 남기문 선수가 잘한 것으로 네,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전술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비트 R&D의 전반적인 승리네요. 그렇죠. 일단 뭐 만약에 그대로 끝났어도 남기문 선수가 잘한 거고 네. 이게 다른 느낌이 있었어도 정경훈 선수의 뭐 괜찮은 선택일 수도 있고요. 전략적으로 좋은 결과예요. 어쨌든 어쨌든 간에 일단은 뭐 의심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간에 저렇게 살짝의 그 터치가 있으면서 컨택이 있는 상황까지도 하면서 한 거는 어쨌든 잘한 겁니다. 남기문 네. 선수는 제대로 인코스를 정확히 찔러서 추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기문 선수가 계속 이 거리를 유지하면서 3위가 꽤 많은 격차를 벌려놨기 때문에 또 이런 장면이 나왔던 거 어쨌든 아니겠습니까? 막판에 계속해서 추월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거든요. 공격적으로. 네. 자 이렇게 되면서 남기문 선수, 그리고 정경훈 선수, 강진성 선수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네, 결국은 어쨌든 강진성 선수가 네. 노동기 선수가 강진성 선수를 못 넘어갔네요. 결국. 네. 네. 마지막 1초 3치로 의 차이로 일단 마감이 됐네요. 자,
이게 정경훈 선수는 2위를 차지했지만 챔피언십 포인트 선두를 지키면서 네. 2위 오한솔 선수와의 격차 벌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승자가 된 남기문 선수는 원래 7위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포인트 많이 쌓고 좀 올라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팀으로 봐서는 정말 좋은 결과가 네, 나왔어요. 그렇죠. 물론 제가 만약에 정경훈 선수 입장이었으면은 어떻게든 만약에 차에 문제가 있어도 막아내면서 우승은 일단 하고 보자로 갔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점수 차이가 생각보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죠. 일단 중반기 하반기를 바라봤었을 때는 그 점수가 적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중반기 하반기를 바라본다면 뭐 여러 가지가 좀 생각이 좀 드는 네. 일단 마지막에 정경호 선수와 남기문 선수의 배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5번째 라운드 에이스의 GT 클래스의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기문 선수가 1위로 들어왔고요. 정경훈 선수가 2위, 강진성, 노동기 선수가 3, 4위, 이동호 선수 이번에도 5위를 마크, 권재인, 오한솔, 김학겸 선수가 뒤를 따르고요. 백철영 선수와 박종근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강지엽 선수와 박성현 선수, 임민진, 고다을, 박재성 선수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박선 선수는 좀 아쉽게 경기를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전반적인 경기 한번 만나봤습니다. 나이트 레이스 좀 조심스럽게 경기를 좀 많이 펼치는 장면도 있었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나왔었을 때 그 날카로운 그 파고듦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순위가 좀 갈리네요. 네, 그리고 사실 사고가 너무 안 나는 편인 경기가 계속 펼쳐지고 있는 건 드라이버들이 그만큼 정말 조심해서 달렸다라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시즌 중반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금 사실 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은 경기가 솔직히 없었습니다. 경기는 재미가 없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막판에 뭔가를 좀 다들 팀들에서 지금 노리고 있는 거죠. 살짝 웅크렸다가 뛰려고 지금 그런 준비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너무 재밌었는데요. 아, 그렇군요. 그런가요? 농담했습니다. 일단 운영에 관련된 측면에서는 네. 재밌었다는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운영적인 측면에 대한 것들을 만약에 배제한다면 따로 놓고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뭐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뭐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이거 되게 영리한 선택인데라는 것도 볼 수 있었던 것 네,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기 자체 그 그 경기의 흐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재미가 없지만 그런 작전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재미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죠. 싶은 겁니다. 아, 네. 네. 뭐 농담이었습니다. 네. 보통 이제 그 라이트 유저 그 초보 그러니까 좀 접근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큰 사고가 나고 차가 그렇죠. 뒤집히고 네네네네. 막 이래야지 재밌는데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네. 근데 또 여기서 또 나름 그 의미를 찾아내야 되는 게 또 이런 나이트 레이스의 재미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팀의 감독이라도 저는 저렇게 지시를 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팀이 만약에 한다면 최고의 그 성적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제가 저렇게 하도록 오더를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도 지난번에는 그 차량의 문제 때문에 초반부터 문제가 겪는 경우도 있었고 후반에 제대로 된 경합을 펼치지 못하면서 좀 아쉽게 쌓아놓던 포인트를 무효화시키는 경기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언급하신 이 중반 때의 차량 컨트롤, 특히나 이 어두운 상황에서의 사고는 더더욱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말씀하신 그런 운영에 대한 것들 충분히 고민해줘야 되는 각각의 팀이 되겠네요. 네. 자, 이제 시상이 이루어집니다. 자, ENM 모터스포츠 팀의 강진성 선수가 ASA GT 한번 클래스 엎드러지게 2위 흘린 정경훈 것을 선수. 네,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3위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압박감 많이 받았네요. ASA GT 클래스 1위 네. 남기문 선수입니다. 몸무게가 반칙입니다, 정경훈. 네, 많이 부러워하시네요. 보기에도 가벼워 보이죠. 저는 평생 저런 몸무게를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 이제 3위부터 저도 중학교 돌파 이후로 가도록 몇까지 하겠습니다. 못했어요. 네, 남기문 선수는 이제 ASA GT 클래스의 똘똘이 멋진 경기 종합 펼쳐졌던 네. 3위 강진성 아반떼컵 마스터즈에서 최강민 선수가 계속 밀고 계시죠? 느낌이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미지가. 그렇네요. 네. 멋진 모습 자, 남기훈 보여줬던 선수와 2위 정경훈 선수, 강진성 축하드립니다. 선수까지. 특히나 이번 경기를 통해서도 BTR&D가 또다시 그 팀 포인트를 잔뜩 챙겨가는 그런 경기가 됐네요. 예, 물론 이제 저희는 이제 이런 전략적인 부분을 했지만 혹시라도 오해는 없으시기 자, 바래요. 이제 물론 뭐 선수들과 그 우승의 가치를 평하는 건 절대 네, 아닐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SA GT 클래스의 결승전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슈퍼 6천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번에